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맨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들어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6월달이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한번 깔끔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또 이상한 소식이 슬금슬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 트럼프 아저씨는 주말만 되면은 이러는 것 같은데 이번엔 또 뭐라고 했나 봤더니 트럼프의 철강 50% 관세 폭탄 예고라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중국산 드론 추가 규제 행정명령 서명 예정, 이러한 얘기도 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또 증시가 살짝은 하락 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좀 무뎌진다는 거 우리가 좀 느끼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유럽을 막상 때렸을 때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은 상승 마감했으며 또다시 빠르게 봉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길 기대하면서 일단 내일은 조금 관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 어땠나?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4%나 상승했네요.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삼성전자 살짝 고개를 들었는데 코스피가 2700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삼전이 6만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2800, 2900 그리고 3000 요 라인도 생각보다는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겠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내네요. 2.5% 상승했고, 다만 알테오지는 조금씩 쉬어갑니다. 바이오든 2차전지든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일어나야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쭉 치고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코스피가 먼저 움직이려나 봅니다. 매동입니다. 외국인은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고요. 연기금은 여전히 매수하는 모습이네요. 환율입니다. 1383.8원으로 1400원 밑에서 여전히 머무르고 있고, 유가는 60달러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입니다.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국 채권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보면은 지금 4.397, 4.5 위에서는 매수 기회라는 걸 계속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주말 사이에 살짝 하락했다가 그래도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이네요. 자, 다음 주 증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증시는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5월 마지막 주 코스피는 불타오르는 모습까지도 나타났고요. 다만 또다시 트럼프가 이상한 짓을 시작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증시가 많이 오른 만큼 부담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6월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고 있겠습니다. 자, 다만 그렇다고 뭐 내가 가진 주식을 다 팔아야 됩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 기릿의 생각으로는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증시가 오름 내림을 전부 다 맞출 수 있으면은 너무나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올라갈 확률도 분명 크고 코스피 3000 분명 찍는 그러한 타이밍에서 전부 다 매도하는 그런 방식은 조금은 그 또한 리스크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많이 오른 주식이 있다면은 한 10% 20% 정도 좀 매도해 보고, 혹시나 이제 6월 달에 증시가 한 5% 정도 빠진다, 그렇다면 그때 다시 주워보는 그 정도의 전략이 딱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6월이 시작하게 되고요. 곧 하반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또 태어날 때가 되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올 초부터 지금까지 로봇, 유리기판, 조선, 방산, 원전, 건설, 증권, 엔터, 여행, 그리고 정치 테마가 정말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과연 하반기에는 이 친구들이 또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고,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간이 분명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의 상승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더 이어질 가능성, 미용기기 항상 뭐 확실한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용기기와 화장품 계속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저기릿이 가장 좋아하는 섹터, 이 친구가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섹터는 2차전지, 화학, 게임, 6G 이러한 애를 또 체크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내일부터 시작하는 6월달 그리고 하반기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연기금과 외국인은 뭘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입니다. SK하이닉스, 카카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삼성전자, SK, 삼성생명, 한국금융지주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삼성중공업, SM, 현대로템, 카카오, 현대건설,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카카오페이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하나솔루션, SK텔레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하나비전, 두산, 한미반도체, 네이버, 메리츠 금융지주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트럼프가 EU에 50%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얘기가 나타났었죠.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바로 사라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기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고요. 유리기판주가 잠시 또 급등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2028년 반도체 제조에 유리기판을 도입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타났죠. 제약바이오가 잠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스코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연속성이 나타나진 않아서 이제 바이오가 좀 힘을 내줄지 많이 쉬었거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카오의 시간이 온다라는 얘기가 슬슬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적도 좋고 우리나라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AI에 대한 드라이브,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수혜주가 역시나 빅테크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LFP 관련주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차전지 중에서는 이제 LFP 관련주나 전고체나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 요 세 가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 2차전지는 조금 많이 힘이 빠져있는 상황이죠. 수요일입니다. 하이브가 들고 있던 SM 지분을 텐센트에 팔았다라는 얘기가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그걸 딱 보자마자 한한령 해제는 무조건 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엔터주의 상승을 계속 보도록 하고요. 목요일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를 무효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났었죠. 하지만 반나절 만에 다시 또 뒤집힌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예상보다 더 강력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2%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6G 관련주가 급등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약간의 빈집털이 느낌으로 쭉 급등했는데요. 일단 오른 이유는 6G 관련 공약이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주파수 할당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연속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습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미국 5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 미국에서 LNG 회의가 열립니다. 한국, 일본, 대만을 초청했고 알래스카 에너지 컨퍼런스가 6월 3일부터 열리는데 그 전에 일단은 먼저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국이 초청되었고요. 화요일입니다. 대통령 선거입니다. 알래스카 에너지 회의가 열립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는 알래스카 관련주, 북극공 관련주가 오를지 보도록 하고요. 5월 소비자 물가 동향 발표,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발표, 미국 철강 관세 인상 예정입니다. 6월 4일부터 한다고 하는데 또다시 이제 협상 카드로 쓰일지.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미국 5월 ISM 비접지수 발표. 목요일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2 출시랍니다. 금요일입니다. 미국 5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한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애플의 WWDC 등 여러가지 이벤트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CPI와 PPI도 발표되며 로보택시 출시 예정일도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달력입니다. 공모주 상장 하나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른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